네, 형성평가 해설 영상입니다. 바로 1번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전기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미끄러져 내려올 때 머리카락이 부스해진다. 사탕 포장지가 손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전기가 흐르는 금속에서만 나타난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자, 플라스틱 미끄럼틀. 그리고 사탕 포장지는 우리가 보통 비닐. 이것도 역시 플라스틱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틀린 말입니다. 원자가 물체 사이를 이동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원자는 이동할 수 있어요. 근데 원자가 이동한다고 대전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맞는 말이겠죠.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달라서 다른 상태를 우리가 대전됐다. 전기를 두르고 있는 상태다. 양전하가 많으면 양전하로 대전, 음전하가 많으면 음전하로 대전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니은에 대한 보충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원자가 이동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어디가 원자 9개짜리가 있었는데, 다른 색으로 표현해 볼까요? 이쪽에 초록색 원자 4개짜리가 있었어. 근데 마찰을 하면 원자가 이동할 수 있어요. 왜냐면 원자들도 결국은 개별적인 원자 하나가 떨렁 이렇게 다른 원자에 들러붙는다면 좀 애매하긴 한데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대전되지는 않아요. 왜? 원자 자체가 뭐니까 얘는 중성이기 때문에 양전하와 음전하의 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성이란 얘기예요. 근데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2번 가죠. 그림 가는 휴지로 비닐 고리를 문지른 후 잡고 있는 모습이고, 그림 나는 휴지로 문지른 비닐 고리 2개를 잡고 있는 모습이다. 가와 나에서 두 물체를 서로 가까이 가져갈 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휴지로 비닐 고리를 문지른 후, 즉 지금 A와 B가 서로 문질러진 상태예요. 그죠? 자, 문질러진 상태에서 문질은 직후 그 2개를 바로 들고 있는 겁니다. 둘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마찰이 일어나면 하나가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면 하나는 뭘로 대전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는 휴지가 전자를 잃고 비닐이 없긴 합니다만 중요하진 않아요. 어쨌든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얘는 마이너스가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무슨 힘? 인력이 작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 중 하나가 되겠죠. 자, 나는 휴지로 문지른 비닐고리 2개입니다. 그러니까 얘도 휴지로 문질러진 상태고 얘도 문질러진 상태예요. 얘가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는 알 수가 없더라도 어떤 힘이 작용하는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도 마이너스여야 된다는 거죠. 휴지랑 비닐은 달라지지 않았으니까. 결국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 가겠습니다. 그림은 대전되지 않은 알루미늄 박을 접어서 세우고 유리컵으로 덮은 후 양전하를 띠는 빨대를 가까이 가져가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실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알루미늄 박은 변화가 없다. 이 실험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알루미늄 박이 꽈당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왜 넘어질까요? 그것도 이쪽으로 보통 넘어지죠. 자, 왜 넘어질까요? 정전기 유도 현상입니다. 자, 도체에 알루미늄 박과 같은 도체에 구도체도 일어나긴 합니다만 대전체를 가져온 경우, 자, 플러스가 가까이 왔으니까 알루미늄 박 안에 있던 누가, 자, 여기 있던 전자가 어디로 이동한다? 도체에 가까운 쪽으로 이동을 한다. 그럼 전자를 잃어버린 반대쪽은 플러스로 대전이 되겠죠. 자, 도체 양 끝에 전하가 유도되는 현상, 이걸 정전기 유도 현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알루미늄 박에는 전하가 유도됩니다. 만약에 알루미늄 박에 유도가 되지 않는다면 중성인 애와 양전하에는 아무런 상호작용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전하로 대전된 부분과 인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자, 디귿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체라고 강조한 이유는 부도체는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자, 이런 부도체
원자와 전자는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금속에서는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자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비금속, 부도체에서는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만약에 왼쪽에 어떤 의미의 플러스를 가진 물체가 온다면 마이너스가 완전히 이쪽으로 다 가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원자핵과 인력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원자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뭐는 존재한다. 그 원자 내에서 치우침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왼쪽은 마이너스를 띄고 오른쪽은 플러스를 띄어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긴 합니다. 다만 도체와 조금은 원리가 달라요. 근데 뭐 정전기 유도 현상은 모든 물체에서 일어난다 정도로 기억하셔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그림은 전기 회로에서 전선의 한 단면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는 전자를 나타낸다. 일단 양전하를 띄고 있죠. A가 누구죠?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자, B는 음전하를 띈다. 전자에 대한 옳은 설명이 되겠네요. 전류의 방향은 기역이다. 자, 양극에서 음극으로 이쪽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자, 맞는 말이네요. B 이동 방향은 전류의 방향과는 반대이다. B 전자 옳은 말이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선생님 문제를 잘못 봤네요.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죠. 나머지는 맞는 말, 얘가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스위치를 열면 B의 이동 방향은 반대로 바뀐다.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B는 이동하지 않게 됩니다. 왜? 전압이 풀리니까.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회로가 열려버리면 전류가 흐를 수 없습니다.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네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은 물 흐름 모형과 전기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온 것을 보기에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밸브와 스위치의 역할이 같다. 자, 밸브를 잠그면 물이 흐를 수 없듯이 스위치를 열고 닫으면서 전류를 흐르게 하고 흐르게 하지 않는 역할, 같은 역할이죠. 물이 흘러야 물레방아가 돌아가는 것처럼 전구에도 전류가 흘러야 불이 켜진다. 지극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인가요? 펌프가 물의 높이차를 유지하는 것처럼 전지도 전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모두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응물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물의 흐름은 전류, 그죠? 물레방아는 전구, 밸브는 스위치, 수로는 저쪽에 적을까요? 전선, 그리고 펌프가 전지와 같다.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그림은 세 전선 A, B, C에 걸어준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이 문제가 참 친절하죠, 여러분. 여기에 글이 안 써지지? 자, 여기에 이렇게 자료까지 놔줬어요. 자, 여러분 기억할 건 짧은 니크롬선과 긴 니크롬선 중에 누가 저항이 높다. 긴 니크롬선이 저항이 높다라는 겁니다. 짧은 니크롬선이 저항이 낮아요.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전압과 전류와의 관계 I는 R분의 V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하게 가 볼게요. 여러분 정비례 그래프 해석 어떻게 하죠? Y는 AX에서 누가 기울기인가요? 자, A가 기울기입니다. 그죠? 자, 이 그래프에서 가로축이 누구예요? 오른쪽에 지금 전압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세로축에 Y자리에 전류가 들어와 있어. 그러면 자, 이 식을 아래식과 비교하는 겁니다. 자, I 자리에 Y가 있어요. 그지? 전류가 Y야. 전압 자리에 X가 있어요. 그죠? 그럼 A 자리에 대응되는 N은 누굴까요? 자, 이렇게 적겠습니다. 저항 분의 1 보이세요, 여러분? 자, A, 즉 기울기는 뭘 나타낸다? 저항의
역수를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자, 저항이 높을수록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생각하시고 여러분 문제를 보시면 금방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의 기울기는 저항을 나타낸다. 틀린 말이 되겠죠. 여러분 그래프를 꼬아서 내면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전류와 전압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그래프가 곧 저항을 나타냅니다. 기울기가 곧. 근데 뭐 그런 경우가 아니죠. 저항이 가장 큰 도선은 A이다. 저항이 가장 큰 애는 기울기가 어떻다? 기울기가 가장 작은 애가 저항이 가장 큰 애예요. 기울기 가장 작은 애는 C네요. C. A, B, C 모두 ohm의 법칙에 따른다. 자, ohm의 법칙은 모든 전류 전압 저항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일반적인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선으로 사용에 가장 적합한 것은 저항이 어떤 애? 저항이 낮은 애니까 기울기가 가장 큰 누구? A를 사용해주면 좋겠죠. 전압이 6V일 때, 자, 6V일 때 B에 흐르는 전류는 1.5A네요. B에 흐르는 전류군요. B에 흐르는 전류는 요 정도네. A에 흐르는 전류의 2배이다. 이거는 계산이 필요하겠군요. 보세요. 문제를 몰아놓다 보니까 공간이 좀 좁기는 한데, 자, A의 저항 구해보겠습니다. A의 저항. A는 몇 몇을 지나죠? 6V, 1.5A를 지납니다. 그럼 저항은 몇 옴인가요? R은 I분의 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1.5분의 6은 4옴이 A의 저항이에요. 자, B의 저항 구해보겠습니다. B는 몇 몇을 지나죠? 12,1.5. 이거를 보면 됐군요. 계산 안 하고. 네, 했으니까 계산해 버리겠습니다. 자, 12V, 1.5A가 흘러요. 그럼 몇 옴이죠? 자, 8옴이 되겠습니다. 저항이 2배란 얘기예요. 같은 전압일 때 저항이 2배, B가 저항이 2배 크니까 전류는 2배 작겠죠. 2분의 1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계산 지우고 선생님이 그래프 해석으로 풀어볼게요. 그래프 해석으로 풀면 그럼 기울기가 몇 배 차이인지 봐야 돼요. A는 6만큼 갈 때 1.5, 그죠? B는 12만큼 갈 때 1.5. 기울기가 A가 2배 높습니다. 그러면 저항은 B가 몇 배? B가 2분의 1. 저항은 B가 2배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A가 2배니까 저항은 B가 2배야. 그럼 B가 저항이 2배니까 같은 전압에서 전류는 2분의 1배가 되겠죠. 답은 아까 말한 것처럼 3번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주 어렵게 내면 충분히 어렵게 낼 수 있는 문제인데 어렵게 안 낼 거니까 걱정 마시고 I는 R분의 V만 잘 해석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 편집을 너무 빡세게 해놨군요. 자, 7번. 그림의 전기 회로의 전구를 직렬로 한 개 더 연결했더니 전구가 밝기가 동시에 덜 밝아졌다. 하나씩 보죠. 각 전구의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저항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A라는 물체의 저항은 그 물체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A로 유지가 됩니다. 저항은 달라지지 않는다. 각 전구에 같은 전압이 걸리기 때문에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인데 일단 넘어갈게요. 단위 조건은 같은 전구라는 조건이에요. 즉 저항이 같은 전구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전지의 전압이 각 전구에 나누어 걸리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다르기 때문에 전류의 세기는 같아요. 왜? 직렬 연결이기 때문이죠. 직렬 연결에서 모든 지점에서 전류의 세기는 일정하다. 각 전구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증가하지 않죠.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자, 2번은 누구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누구의 이유? 두 전구의 밝기가 같은 이유입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야 돼요. 전구의 밝기는 뭐가 결정한다? 전압이 결정한다 라는 겁니다. 전압. 그에 따라 전류도 달라질 수 있겠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선생님이 꼭 낸다고 했던 ohm의 법칙 문제입니다. 잘 보시면 되겠죠. 자, 1.5V 전지에 전류기가 200mA이다. 저항을 구하고 싶다. R. 다시 I는 R분의 V. 자, 1.5V는 어디에 넣어줘요? V 자리에 넣어줍니다. I는 200mA. 알고 싶은 건 저항이 몇 옴이냐. 양변에 뭘 곱해준다? R을 곱해준다. 그러면 200mA죠. R은 1.5V가 됩니다. R만 남겨주고 싶으니까 양변에 200mA를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약분되면서 자 R은 200mA 분의 1.5V가 됩니다. 자 그러면 1.5 나누기 200을 하면 될까요? 0.0075 옴인 것인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1옴은 어쩔 때 1암페어 1볼트 1대입니다. 알겠죠? 근데 지금 단위가 뭐니까? 밀리암페어니까 다시 적어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1 우리가 바꾸고 싶은 건 분모에 암페어를 넣고 싶어. 그지? 1암페어. 1암페어당 몇 밀리암페어예요? 1000밀리암페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밀리암페어. 1000을 곱해주란 얘기야. 약분하면 5. 그죠?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 7.5 옴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200mA를 0.2A로 놓고 계산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1.5V 나누기 0.2A가 되겠죠. 똑같이 7.5옴 계산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 문제 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단위 잘 보시고 방금 한 것처럼 차분하게 I는 R분의 V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생명 성평가에다가 서술형 문제를 잘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 좀 넣어봤습니다. 잘 보시죠. 자, 가정에서 전기기구의 전기 배선이다. 보세요. 이게 여러분 교류 전원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전원을 공급해준다는 뜻인데 도선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1번 여기로 갈래길이 여러분 두 개란 얘기예요. 갈래길. 그죠? 그래서 2번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또 몇 갈래요? 3번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 여기서 갈라집니다. 개수는 중요하지 않죠? 또 4번 길로도 갈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갈래길이 나오면 그죠? 이거는 무슨 연결? 그리고 가정의 전기기구 배선이 뭐다를 기억해 두시면 더 좋기도 하겠죠. 자, 병렬 연결 방식입니다. 자, 이처럼 연결했을 때 장점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반대로 말하면 직렬의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직렬의 단점 하나가 고장나면 모두 전원이 안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전원을 각각 껐다 켰다, 그죠? 껐다 켰다 할 수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근거가 있다면 모두 정답 처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병렬의 장단점, 직렬의 장단점 기억해 둬주세요. 방금 한 거의 반대죠. 똑같이 가정이긴 한데 자 누전이 발생하면 그죠? 누전 차단기 전체 전기를 차단시켜준다. 어떻게 돼 있죠? 자, 여기에 누전 차단기가 있으면 그 옆에 가정 전선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전 차단기가 닫히면 가정에도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이와 같은 연결 무슨 연결? 직렬 연결 방법이다. 네, 근거는 잘 적어보시면 좋겠는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하나의 전원이 꺼졌을 때 나머지의 전원도 동시에 꺼지는 방법은 직렬 방법이다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죠? 때로는 단점, 하지만 잘 활용하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준비한 문제는 여기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된 부분은 따로 물어보시고 앞에 개념 정리 영상이 또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선생님이 늘 말하듯이 100점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